오랜 시간 북미 스포츠의 정점이라 불리는 NFL에서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정교하게 설계된 매뉴얼의 영역이었습니다. 조 몬테나부터 톰 브래디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쿼터백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포켓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침착하게 서서 약속된 타이밍에 수비의 빈틈으로 정확한 탄도탄을 배달하는 냉철한 사령관. 이것이 지난 100년간 미식 축구가 정의해온 쿼터백의 정석이자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캔자스시티라는 작은 도시의 한 청년이 등장하면서 이 견고했던 상식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자세에서 쏘아 올리는 사이드암 패스, 수비수를 기만하는 노루 패스, 그리고 도저히 각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마법 같은 터치다운까지.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무모한 도박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몇 시즌 만에 리그의 모든 전술판을 다시 쓰게 만들었죠. 오늘 터치다운 시네마에서는 쿼터백의 정의를 새로 쓴 남자 패트릭 마홈스의 위대한 연대기를 따라가 봅니다. 마홈스의 이 특별한 유전자는 뜻밖에도 풋볼 필드가 아닌 야구장에서 먼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팻 마홈스는 메이저리그에서 10년 넘게 활약했던 수준급 투수였습니다. 어린 패트릭에게 더그아웃은 일상의 공간이었고 투수의 손끝에서 공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가장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마홈스가 훗날 NFL에서 보여준 기상천외한 송구 각도는 바로 이때 완성되었습니다. 투수들이 타자의 타이밍을 뺏기 위해 팔 각도를 조절하듯 그는 풋볼을 던질 때도 정석적인 오버핸드 폼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수비수의 손을 피해 옆으로 혹은 아래로 뿌리는 그의 사이드암 패스는 사실 야구의 유격수들이 더블 플레이를 위해 일루로 송구할 때 보여주는 본능적인 동작에서 기원한 것이었습니다. 텍사스라는 땅에서 자란 소년에게 풋볼은 피할 수 없는 문화이자 종교였습니다. 마홈스 역시 어릴 때부터 야구 글러브와 풋볼 헬멧을 동시에 쥐고 자란 유능한 멀티스포츠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야구장에서는 90마일의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로 풋볼 필드에서는 필드 전체를 요리하는 쿼터백으로 활약하며 마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의 미래는 야구 쪽에 훨씬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압도적인 재능은 이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표적이 되어 있었고 굳이 몸싸움이 거친 풋볼 필드에서 부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마홈스 본인조차 한때는 풋볼을 그만두고 확실한 야구의 길로 전념할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의 운명을 바꾼 건 어머니 랜디의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풋볼 필드 밖에서 남들의 경기를 구경만 하는 것이니? 라는 어머니의 질문은 소년의 승부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결국 풋볼을 선택했고 야구에서 배운 강한 어깨와 농구에서 얻은 유연한 스텝을 풋볼 필드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시즌에 기록한 4,619야드 패싱과 50개의 터치다운. 이 믿기 힘든 기록은 곧 전설의 서막이었습니다. 대학 무대로 진학한 마홈스에게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너무나 산만했고 정해진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텍사스 테크 대학의 클리프 킹스버리 감독은 마홈스의 그 야생성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죠. 그 자유가 절정에 달했던 순간이 바로 2016년 오클라호마전이었습니다. 상대 쿼터백은 훗날 NFL 주전이 되는 베이커 메이필드. 두 천재의 맞대결에서 마홈스는 풋볼 역사상 다시는 보기 힘든 기록을 남깁니다. 단 한 경기에서 734야드 패싱이라는 NCAA 신기록을 작성한 것이죠. 당시 양 팀이 기록한 총 야드 수만 1708야드에 달할 정도로 역사적인 난타전이었습니다. 대학 3년간 만 1252야드 패싱과 93개의 터치다운을 몰아친 마홈스였지만 여전히 NFL 드래프트 전문가들은 그를 하이 리스크의 도박이라 평가했습니다. 시스템이 만든 거품이다. 저런 식의 플레이는 프로의 정교한 수비벽을 절대 뚫지 못한다는 혹평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2017년 NFL 드래프트 현장.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앤디 리드 감독은 남들과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1라운드 10순위 지명권을 얻기 위해 막대한 미래 지명권을 희생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패트릭 마홈스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하지만 마홈스는 데뷔 첫 해를 벤치에서 보냈습니다. 당시 팀에는 알렉스 스미스라는 안정적인 베테랑 쿼터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마홈스는 이 1년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알렉스 스미스의 철저한 자기 관리와 경기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천재적인 본능 위에 프로의 정교함을 덧입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습 중 주전 수비수들을 상대로 노루 패스를 시도하며 감각을 익혔던 비화는 지금도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일화입니다. 대학 시절의 자유분방함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날카로운 검으로 재련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주전 쿼터백으로 올라선 2018년 마홈스는 첫 풀타임 시즌 만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개막 후 단 3경기 만에 13개의 터치다운을 던지며 NFL 역사를 새로 썼고 시즌 종료 시점에는 5,097야드와 50개의 터치다운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으로 정규 시즌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단일 시즌 50개 이상의 터치다운은 NFL 역사상 단 3명만이 달성한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램스와의 먼데이 나이트 풋볼에서 기록한 54대 51의 난타전은 마홈스라는 이름 3글자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수비수가 정면으로 달려드는 절박한 순간 시선을 왼쪽으로 돌린 채 오른쪽으로 패스를 꽂아 넣는 그의 노루 패스는 쿼터백의 상식을 파괴하는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진정한 드라마는 이듬해인 2019 시즌에 펼쳐졌습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 휴스턴 텍산스를 만난 캔자스시티는 1쿼터 만에 24대 0으로 뒤지며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홈팬들의 야유가 쏟아지는 가운데 마홈스는 벤치에서 동료들에게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한 번에 하나씩만 가자며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홈스는 불과 한 쿼터 만에 4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몰아넣으며 전반을 역전시킨 채 마쳤고 최종 스코어 51대 31이라는 압도적인 대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이 기세는 슈퍼볼 54까지 이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어스를 상대로 4쿼터 중반까지 10점 차로 뒤지던 절체절명의 상황. 시간은 단 7분밖에 남지 않았고 마홈스는 이미 2번의 인터셉션을 허용하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third and 15이라는 절벽 끝 상황에서 안디 리드 감독이 꺼내든 제칩 워습 작전. 마홈스는 쫓기듯 물러나면서도 타이릭 힐을 향해 44야드 초장거리 롱패스를 꽂아 넣었습니다. 이 패스 한 방에 경기장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캔자스시티는 순식간에 터치다운 3개를 몰아치며 5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마홈스는 최연소 슈퍼볼 MVP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새로운 황제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왕좌를 지키는 길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이듬해 슈퍼볼 55에서 마홈스는 자신의 우상이자 넘어야 할 산이었던 톰 브레디를 만났습니다. 캔자스시티의 오펜스 라인이 템파베이의 수비진에 속절없이 무너지던 그날 마홈스는 경기 내내 도망다니며 불가능에 가까운 패스들을 시도했지만 결국 31대 9라는 참패를 맛봤습니다. 바닥에 수평으로 눕다시피 하면서 던진 공이 골대를 때리는 장면은 마홈스의 천재성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천재성만으로는 팀의 패배를 막을 수 없다는 스깃은 교훈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이어진 2021 시즌 버팔로 빌스와의 플레이오프 경기는 마홈스 인생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경기 종료를 단 13초 남기고 필드골 사정거리까지 진격해 동점을 만들고 연장전에서 단 한 번의 드라이브로 승부를 끝내버린 13초의 기적은 마홈스가 왜 리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영광 뒤에는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팀의 폭발력을 책임지던 최고의 리시버 타이릭 힐이 팀을 떠나자 세간의 여론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마홈스도 이제 평범한 쿼터백이 될 것이라는 비아냥이 들려왔죠. 하지만 마홈스는 여기서 또 한 번 진화했습니다. 화려한 장거리 패스를 고집하는 대신 짧고 확실한 패스로 수비의 진을 빼놓는 영리한 사령관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슈퍼볼 57에서의 우승이었습니다. 경기 중 발목 부상을 당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필사적인 26야드 질주를 선보이며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38대 35로 꺾었습니다. 집념이 천재성을 완성시킨 순간이었습니다. 마홈스의 마법이 가장 빛났던 건 그 다음 시즌인 2023 시즌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내내 치프스의 공격진은 삐걱거렸고 리시버들의 드랍 실수는 도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프스의 우승 확률을 낮게 잡았습니다. 특히 마홈스 커리어 최초로 플레이오프 모든 경기를 원정에서 치러야 하는 가혹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홈스는 버팔로의 혹한과 볼티모어의 거센 수비를 차례로 잠재우며 슈퍼볼 58에 당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의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맥콜 하드먼에게 전달한 25대 22 결승 터치다운 패스. 캔자스시티 치프스는 NFL 역사상 20년 만에 탄생한 백투백 우승팀이자 21세기의 새로운 왕조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물론 모든 역사가 승리로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전인미답의 슈퍼볼 3연패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던 지난 슈퍼볼 59. 캔자스시티는 다시 만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거센 압박 앞에 38대 20으로 패하며 그 위대한 도전을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수많은 터치다운을 던져왔던 마홈스였지만 그날만큼은 이글스의 견고한 수비벽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 마홈스의 일대기를 돌아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언제나 날선 의심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는 매번 그 의심을 환희로 바꾸며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야구장을 뛰놀던 텍사스의 소녀는 어느새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의 정의를 실시간으로 새로 쓰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역대 최고의 쿼터백인 톰 브레디를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합니다. 마홈스는 이제 고작 30 무렵의 나이입니다. 그가 앞으로 써내려갈 스크립트에는 얼마나 더 많은 마법이 담겨 있을까요? 3연패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그의 왕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트릭 마홈스는 과연 톰 브레디의 7회 우승 기록을 넘어 진정한 역대 최고 고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그의 시대 역시 이글스와 같은 새로운 강자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까요?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다채로운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터치다운 시네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레전드의 웅장한 서사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